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 2편이죠.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하는데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는 지적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양이 좀 많고요. 좀 양이 좀 있는 편이고 지적은 단순한 암기를 하면서 그 절차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는데 등기법은 암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민법에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좀 깔려 있어야만 좀 수월하게 좀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뒤편에 뭐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할 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민법의 어떠한 물권법, 민법 중에 그 물권법 파트 부분이 어느 정도 자기가 정리가 되면 쉽게 아마 이 부분도 쫓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면 민법을 공부하실 때, 등기법을 공부하실 때 처음 부분은 좀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1장 교재로 보시면 138페이지가 되겠죠. 자, 제1절 총서를 보시면 자, 이번 시간부터 해야 될 내용은 이 부동산 무엇이다?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근데 등기법은요. 지적과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사용하는 이 부분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지를 잘 캐치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등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적을 우리가 풀어가는 해법하고 등기를 풀어가는 해법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은 토지의 이동을 다루는 거잖아요. 맞죠? 토지 이동을 다루는 거라면 등기는 권리의 변동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등기부에 올릴 것이냐 그 절차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다 이겁니다. 자,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를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의에 보시면 의의에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해요? 의의에서 의의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등기관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고. 등기관. 그다음 두 번째로 법정 절차라는 단어 중요하겠죠. 법정 절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 등기부라고 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록에 대한 거. 우리 교재에 등기관. 그 다음에 등기부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기재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록을 한다라고 하고요. 기록사항이다. 근데 기록사항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등기사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등기사항. 용어에도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이라든지 법적 권리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서 무엇하는 거? 기록하는 거. 그 자체를 무엇이라 한다?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록상 지적에서는 등록이라고 했고요. 지적에서는 등록이라고 했고 등기에서는 기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적에서는 등록사항이었잖아. 그럼 이제 등기로 와서는 이제 무슨 사항이? 등기사항이더라 이겁니다. 등기사항 그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제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즉 부동산의 무엇이다? 부동산의 표시와 두 번째로는 법적 권리관계. 이 법적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거.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를 등기다라고 하는데 등기는요.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보다는 법적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 법적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동산 등기법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용어를 잠깐 보시면 법제 2조 우리 교재에 박스 쳐져 있는 등기부라고 나오죠.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 옛날에는 종이등기부라면 지금은 종이등기라고 하지 않고 전산등기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한다. 근데 편성이라고 써져 있는데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좀 이따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는데 이 등기부를 이 편성하는 방법은 물적 편성주의더라.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즉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에 보시면 등기부 부본이라는 것이 있죠. 등기부 부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등기부 부본은 왜 만드냐 이거죠. 등기부 부본은 만드는 이유는 등기부가 손상될 수 있잖아요. 등기부가 손상이 되면 복구를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등기부가 손상이 되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복제된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등기부 부본이다 이겁니다. 즉 등기부 부본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다가 기록된 자료, 그러니까 다른 데다 백업해서 놓는다는 소리죠. 보조기억장치에다가 기록한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기부 부본. 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만약에 등기부 부본이 나오면 어떤 역할로 나와요?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손상되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복구할 때 뭐가 필요하더라? 등기부 부본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를 복제를 해놓는 거죠. 부본을. 그 다음에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이란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다.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 된다. 이거 건물. 그건 토지는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고 필지라 하고 건물은 동이라고 하는데 개라고도 하죠. 그래서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1필의 토지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무엇이라 한다? 등기 기록이다라고 표현을 한다.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에 대한 어떠한 내용, 한 개에 대한 건물에 대한 등기 자료들, 이러한 것들, 정보 자료들을 등기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라고 써져 있는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게 되면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가지고요.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등기부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새로운 권리자로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무엇이라 한다? 등기필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매수인이 돼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 그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가지고 누가 작성을 해요? 등기관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가지고 매수인에게 즉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얘를 줘요.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더라 이겁니다. 시험에서 지적은 용어를 물어보는 경우도 나오지만 등기는 용어를 물어보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고요. 뭐 등기부 부본이라든지 등기필 정보라든지 기본 정도는 그래도 좀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알아둬야 할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용어 한번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등기는 이 부동산의 표시보다는 무엇이에요? 법적 권리관계를 나타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무엇이 있냐면 물권이 있고 물권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져요?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지고 물권은 다시 몇 개로 나눠지냐면은 물권은 이제 분류해서 두 개로 이제 구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무엇? 소유권. 소유권하고 점유권. 물권은 이 점유권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져요?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분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본권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무엇이다? 소유권.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으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제한 물권은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용익 물권이 있죠. 용익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담보 물건이 있더라 이겁니다. 담보 물건, 이렇게 제한 물건은 용일 물건하고 담보 물건으로 나눠져요. 용일 물건은 다시 몇 개로 나눠지냐면은 3개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지상권,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나눠지더라. 이 3개를 우리는 용익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담보 물건에도 이제 3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당권이 있고요. 저당권이 있고 유치권,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질권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권리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권리에는 물권과 뭐로 나눠진다? 채권으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그 물권의 변동을 대상으로 한다. 즉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것이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한 마지막에 물건이 아니라도 등기 대상인 권리는 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채권이더라 이겁니다. 채권. 그 채권에는 이제 무엇이냐면 임차권. 채권에는 임차권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환매권이라는 것이 있죠. 채권에는 임차권과 환매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거죠. 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더라 이겁니다. 그럼 왜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왜 등기를 하느냐 이거 왜 하느냐 이거죠. 가장 큰 것은 왜 하는 거냐면은 대항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 대항요건이죠. 대항요건. 요게 이제 2번이고요. 2번에 그러면 예라고 써 있는데 점유권하고요. 유치권하고 질권은 권리이지만 뭐는 안 돼요? 권리이지만 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셨죠? 다만 모든 물건의 등기 대상 물건이라고 해서 다 등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점유권하고 유치권하고 질권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하고 용의물권하고 이 저당권만이 바로 무엇이다? 물건 중에 등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왜 등기를 해야 되느냐? 효력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효력요건으로서 등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부동산의 표시. 얘네들은 부동산의 표시 요거죠. 부동산의 표시. 이 부동산의 표시는 권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죠. 이 권리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부동산 등기는 이와 같이 무엇을 공시하기 위해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표시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부동산의 표시나 권리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단순한 절차적 기록은 뭐라 할 수 없다? 등기라 볼 수 없더라 이겁니다. 등기라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적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기한 거, 교합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따라서 절차적 기록에 불과한 사항은 누락되어도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누락이 됐다고 해가지고요. 어떤 권리관계가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이거예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지문이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4번에 등기는 물권 변동의 무엇이다? 효력요건이더라 이겁니다. 효력요건이지 무슨 요건이 아니에요? 존속요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효력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만약 등기가 됐는데 원인 없이 말소가 되거나 그죠?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권리는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면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되면 나중에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물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등기가 존속요건이 아닌 무슨 요건이기 때문에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회복등기를 통하여 말소 회복등기를 통하여 그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동그라미 다시 이제 앞쪽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동그라미 1번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등기의 정의를 설명한 것이고 동그라미 2번은 무엇에 대한 거냐면은 권리라고 해서 다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유권하고 유치권하고 질권은 등기를 할 수가 없고 임차 환매권은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왜 한다 얘는 대항요건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든지 용의물권,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효력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그래서 등기법은요.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등기법을 공부하면은 대부분 어떤 내용도 위주로 나와요? 권리 쪽, 권리관계 위주로 쭉 내용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139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등기에 뭐가 나와요? 기능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 부동산 등기의 기능은 첫 번째 무슨 요건이다? 효력요건이더라. 효력요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요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처분하기 위한, 즉 처분 요건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슨 요건이에요? 이 세 번째가 대항요건이더라. 이렇게 대항요건. 그래서 1번에 뭐라고 써요? 성립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기능 나오죠. 효력 요건 해가지고 당연히 민법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민법 186조. 민법 186조가 바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거든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뭐가 발생할 수 있다?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효력 요건이죠. 1번에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1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등기가 없이도 되는죠. 등기하지 않아도 즉 법률 규정에 의한 것.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무엇할 수 없다?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것이다. 즉 처분 요건은 180 몇 조예요? 187조더라 이거. 즉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 처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라? 등기를 요하더라 이겁니다. 이 187조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어요? 상속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경매라든지 그 다음에 판결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판결은 무슨 판결만 의미하는 거냐면 이행 판결만을 의미를 해요.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으로 무엇을 등기를 요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을 예를 들어보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무엇을 해요? A가 사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법률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A가 사망을 하게 되면 굳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A 다시 앞으로 뭐가 돼요? 상속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A 다시가 이 부동산을 누구에게? B에게 처분하려고 그래요. A 다시가 이 부동산을 B에게 무엇 하려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A 다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A 다시 앞으로 상속 등기를 먼저 해야 돼요. 상속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한다? 등기를 넘겨주는 거죠.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돼요. 이렇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상속이라든지 수용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무슨 요건이에요? 처분 요건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사망하면 언제? 등기 없이도 사망한 날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을 해요. 근데 A-가 등기하지 않아도 A 다시 건데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가 효력 요건이고요. 두 번째가 처분 요건이고 세 번째로 임차권이라든지 환매권은 그 요건 어떻게 왜 하는 것이다? 등기가 대항 요건으로서 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대항 요건으로 하는 것은 임차 환매권뿐만 아니라 임차권 환매권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 중에 우리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임의적 기록사항들, 뭐 지료라든지 이율이라든지 변제기라든지 등등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요건이다? 등기가 대항 요건이더라.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일단 138페이지하고 139페이지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셔야 돼요? 등기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리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권리 중에서도 할 수 없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등기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어요. 효력요건, 처분요건, 대항요건이더라. 이렇게 흐름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186조하고 186조하고 187조를 구분하는 것도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니까 그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민법 공부하다 보면 또 역시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하나다 이겁니다. 140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13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등기의 제도 있는데 뭐 연역에 대해서 뭐 이반이라든지 가계제도, 지계제도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140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자, 이 부분은요.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요번 기본 과정에서 요거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14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데 이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편성부터 보세요. 140페이지 맨 밑에 물적 편성주의를 보시면 돼요.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인적 편성주의. 인적 편성주의가 있고요. 연대적 편성주의라는 것이 있고 연대적 편성주의라는 것이 있고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취하고 있다?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인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를 중심으로 하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말로 할게요. 제가 칠판에 쓰는 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칠판에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내용들은 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로 설명하고 하는 것들은 시험에 출제되는 것보다는 그냥 보조적인 어떠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적 편성주의는 권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연대적 편성주의는 신청 순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장부가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그 내용을 기록을 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다가 또 그 내용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대적 편성주의는 그냥 기록하는 순서에 불과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신청 순서에 따라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이고 물적 편성주의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냐. 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물적 편성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등기 기록이라고 했었잖아요. 토지는 한 필에 대해서 건물은 한 개에 대해서 등기 정보 자료를 둔다라고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둔다? 등기 기록을 두자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물적 편성주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한 필의 토지에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등기 기록,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설명해놨죠. 다만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은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더라. 토지와 건물인데 토지는 무슨 단위로 돼요? 토지는 필지 단위로 되고 건물은 동 단위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부동산의 개념이고요.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표제부. 표제부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갑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울구더라 이겁니다. 울구. 그래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무엇을 둬요? 필지 단위로 표제부와
갑구와 무엇을 둔다? 울구를 두는 것이고 건물은 동단위로 한 계단위로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두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럼 당연히 그러면 표제부에는 우리가 표제부에는 뭐를 기록하느냐 이거죠.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거죠.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즉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뭐다? 표제부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갑구에서는 갑구에는 무엇을 기록을 하냐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갑구가 되는 것이고 울구에는 뭐를 기록을 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울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울구의 역할이더라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소유권은 어디에다 기록을 등기부? 소유권은 등기부 갑구에다 기록을 하는 거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얘네들은 등기부 어디에다 기록을 해요? 등기부 울구에다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임차권은 어디에다 기록해요? 임차권은 울구에다 기록을 해요. 근데 환매 특약 등기는 어디에다 기록을 해요? 환매 특약 등기는 갑구에다 기록을 하는데 왜냐하면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밑에 부기 등기로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매 특약 등기는 어디에다가 등기부 갑구에다가 행하지더라 이렇게.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의 원칙이 물적 편성주의의 원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에 무엇이 있다? 원칙에 무엇이냐면 원칙에 예외 규정이 있더라.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이런 것들이죠. 이용상 구조상 무엇을 갖췄다? 독립성을 갖췄다 이겁니다.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것은 집합 건물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아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이때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둔다?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 두 번째, 자 물적 편성주의가 설명해 드렸고 이 물적 편 다만 붙어보시면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동 건물 전부에 속하는 그죠?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무엇을 둔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더라라고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물적 편성주의는 그 다음부터 읽지 않으셔도 돼요. 그다음 읽을 필요 없고요. 그냥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만드는구나.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게 예외인데 이 등기부는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얘는 어떻게 이제 1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게 한동 건물을 구분해 놨죠. 이 한동 건물에 대한 전체에 대한 표시를 나타내주는 표제부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는 거니까 한동 건물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표제부가 있어야 되고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표제부가 있어야 되고요. 얘를 전유 부분이라고 전유 부분. 이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전유 부분마다 무엇을 두도록 됐다? 전유 부분마다 우리는 표제부와 갑구와 무엇을 두도록 되냐면 울구를 두도록 되어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 여기에 이제 앞에 뭐 각각이라는 말에 들어가죠. 각각이라는 말이에요. 그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에서는요. 이 한동 건물의 전체 표시를 나타내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어야 되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을 전유 부분이라고 전유 부분마다 여기에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울구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가 있어야 되고 여기 모두 다 뭐가 있어야 돼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어야 돼. 이거를 다 묶어서 뭐라고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1등기 기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건물은 뭐만 있으면 돼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이걸 묶어 이렇게 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 1등기 기록이라고 하고 토지는 필지 단위로 표제부 갑구 을구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1등기 기록이라고 하는데 구분 건물에서는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는 1등기 기록은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준 한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우리는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 전유 부분마다 무엇을 둔다?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갑구 을구. 다 묶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1등기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적과 달리 등기해서 이런 것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해야 돼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와 대장에 이원하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은 이렇게 표현해놨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엇하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또는 무엇을 해서 조사 또는 측량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무엇했다? 등록하는 거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어? 이것을 지적이라고 했었잖아. 기억나시죠? 지난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시면 아 우리나라는 등기하고 대장 지적공부가 이혼하구나 이렇게. 그게 이혼해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등기부와 대장의 무엇이다? 이혼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하고 지적공부 대장이라고 보고 대장하고 무엇하고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으니까 얘랑 항상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된다 이거죠.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으니까 항상 얘를 또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어떤 역할이 있어요? 지적에서 배웠던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에서 이미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다가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돼서 공부를 정리했을 때 알려주는 게 등기 촉탁이고 반대로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바뀌면 그 사실을 지적공부 소관청에다가 통지를 해줘요. 이것을 등기법에서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무엇 해줘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해 주더라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등기 촉탁이라는 제도하고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등기필 통지라고 써져 있잖아요. 마지막 줄에. 옛날에는 지금은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옛날에는 등기필 통지라고 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등기필 통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두 번째고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이게 몇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봐요? 별개로 보죠. 따로따로 본다 이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어떻게 이혼화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이혼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토지와 건물을 우리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이혼화될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다만 구분 건물의 경우 이용상 구조상 이렇게 구분 건물의 경우는요. 대지권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토지에 대한 대지권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소나마 완화시킨 거. 이것을 다소나마 완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구분 건물의 등기부. 왜냐하면 구분 건물의 등기부를 딱 들여다보면 건물의 표시도 있고 토지 표시도 다 나타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이혼화된 것을 다소나마 무엇한다? 완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고요. 이게
세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나라는 현행 민법에 있어서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네 번째예요. 성립요건주의는 형식주의라고도 하고 대항요건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4번에 대한 내용이고. 5번 설명하면 5번 신청주의. 법정 절차 이렇게 써져 있는데 법정 절차 이렇게 썼는데 법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등기는 이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무엇을 받냐면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으면 심사를 합니다. 접수를 받으면 심사를 하고 심사가 완료가 되면 심사를 하게 되면 등기부에 무엇 할 수 있어요? 등기부에 기록을 할 수도 있고 등기부 심사를 했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 이거야.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거야. 그럼 이거 등기부에다 기록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하사유 우리 심사는 등기법 제29조 등기를 심사할 때는 등기법 제29조가 있어요. 등기법 제29조가 있는데 그 29조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각하사유를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1호부터 11호까지 있어요. 11개의 각하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11개 등기법 제29조 1호부터 11호에 의해서만 등기관이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사의 개념은 형식적 무엇이다? 형식적 심사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형식적 심사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죠. 그러나 등기는 무엇이다? 형식적 심사주의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해당이 되면 등기관이 등기를 무엇을 해요? 등기관이 등기를 각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각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청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세 가지로 봐요. 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주의고 등기소에 무엇이다? 출석을 해야 되는 출석주의고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는 서면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청주의고 출석주의고 서면주의. 신청주의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는 법률 규정에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는 권리자 의무자가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하더라. 공동으로. 다만 단독으로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신청 방법도 전자신청의 특례를 인정하였던 종전과는 달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가 신청의 개념은 그 두 가지로 봐요. 직접 등기소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방문을 해서 방문 신청할 수도 있고 무엇 할 수 있냐면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현행 등기법에는 방문 신청에 대한 거하고 전자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 규정을 하고 있고요. 출석주의의 예외가 있어요. 이 출석주의의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바로 무엇이다? 전자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이 전자 신청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출석주의는 내가 등기소에 가서 문을 열고 등기소에 들어가서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전자신청은 집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해가지고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출석주의의 예외 규정이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자, 신청주의이면서도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은 어떻게 원칙적으로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거기 써져 있는 거 나오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에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에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당사자라고 하게 되면 권리자,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를 의미해요. 당사자라 하면은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를 의미하더라. 그래서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더라. 물론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원칙은 무슨 신청이다? 원칙은 공동 신청이더라. 공동 신청. 원칙이 있으면 여기서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더라. 예외. 그 예외가 바로 뭐냐면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등기 자체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5번. 그 다음 6번. 등기 원인 증서의 사서 증서성. 이건 뭐냐면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뭐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원인 서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인 서면. 근데 그것이 그 증거력이 약한 사서 증서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그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뭐다?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거예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7번에 이제 뭐가 나와요? 등기관이 이렇게 심사를 할 때는 심사하는 이게 7번 내용이네요. 등기법 제29조가 뭐를 나타낸다? 1호부터 11호까지 전체 11개에 대한 각하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11개에 대해서만 등기관이 심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그러한 심사를 무슨 심사라고 해요? 형식적 심사주의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심사의 개념은 형식적 심사주의의 개념이 있고 실질적 심사주의의 개념이 있는데 형식적 심사주의는 신속성의 주 목적을 두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 심사주의는 정확성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다 보니까 신속은 하지만 부실의 등기가 나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형식적 심사주의의 어떤 단점이더라 이겁니다. 실질적이 아니라 뭐다? 형식적 심사주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우리나라 등기는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신력 불인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국가배상이라고 나오죠. 이 국가배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관에 관련된 등기관. 이 등기관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 등기관. 등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등기관이라고 그래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등기관이라고 하는데 등기관은 공무원이잖아요. 따라서 등기관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주도록 돼요. 책임을 지도록 되는데 그 등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더라. 그래서 국가배상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개를 설명해 드리냐면 3개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뭐를 설명해 드렸어요? 등기가 뭐냐라고 설명해 드렸고 여기까지. 그죠? 등기가 무엇이냐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로는 등기의 기능을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나라 등기의 현행 부동산 등기의 기능을 설명해 드렸고 세 번째는 이 안에서 뭐를 설명했어요? 현행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 제도의 특징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추세가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은 그냥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시는 거로 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어떤 부분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부분이더라 이겁니다. 이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장 하는 건데 1장에서는 어디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냐면 뒷부분에 효력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효력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보셔야 돼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봤는데 이렇게 돼요. 우리가 등기법의 처음 목차를 보게 되면은요. 목차를 보시면은 요게 부동산의 표시. 이 표시 등기를 몇 장에서 공부를 하는 거냐면 3장에서 이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된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3장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권리관계에 대한 것은 몇 장에서 권리의 등기는 4장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법정 절차를 공부하는 거고 법정 절차. 그 다음에 제1장에서는 여기서 1장 등기관에 대해서도 1장에서 나오고요. 등기부에 대해서도 1장이 나오고 전체적인 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는 것은 몇 장에서? 1장에서. 그다음 여기다 좀 더 살을 붙이는 게 몇 장? 2장.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부동산의 표시에 대한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를 배운 것을 3장, 4장. 이런 식으로 등기법이
교재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단원이 다 중요해요. 어느 단원이 안 중요하고 어느 단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단원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골고루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또 이번 시간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등기법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좀 중요시 봐야 될 내용이 145페이지를 보시면 등기의 분류가 나오죠. 이쪽 부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들이 등기법 전반적인 내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등기법 전반적인 내용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 그러니까 등기의 분류 부분 쪽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